더 부지런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혜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대학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장학금을 빠르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두 개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 교내 장학금입니다. 교내 장학금은요, 교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죠. 교내 사이트는 정말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교내 장학금도 총 4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성적 장학금, 두 번째는 활동 장학금, 세 번째는 생활비 장학금, 마지막은 가계 곤란 장학금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적 장학금인데요. 말 그대로요, 성적 잘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이게 단과대마다 또 학교마다 절차가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또 1등에서 3등까지 지급을 한다든지 1등만 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신 학교의 단과대라든지 장학금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어떤 절차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비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번에 성적 잘 받았어, 그러신 분들은요, 신청을 꼭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셔야겠죠. 말 그대로 공부 잘한 사람들, 성적 잘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성적 장학금이다. 두 번째, 활동비 장학금인데요. 학생회라든지 봉사 멘토링 프로그램 혹은 축제 기획단 같은 곳에 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요.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했었을 때 이수 증명서와 함께 소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중복수혜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내 시간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 웬만해서는 프로그램 신청해서 활동하고 달콤한 활동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생활 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사이트는요,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포트폴리오도 쌓을 수 있고 더불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 혹은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 생활비 장학금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장학금 혹은 교통비 장학금을 또 분기별로 지원을 해줬었어요. 물론 일정 조건이라든지 자격이 있어야지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었지만 금액은 상당히 쏠쏠했어요. 한 30-4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 30-40만 원? 한 학기 등록금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학생 때 30-4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저는 또 놓치지 않고 분기별로 그런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 떴을 때 구비 서류 꼼꼼하게 확인해서 또 지원해서 받았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에서 마지막 파트죠. 가계 곤란 장학금인데요. 말 그대로 차상위 계층에 속해져 있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너네 성인 됐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가 대학교에 100% 깔려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 혹은 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학교별로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제도가 있을 거예요. 꼼꼼히 확인하셨다가 장학금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내 장학금 다음에 교외 장학금을 소개해 드릴게요. 교외 장학금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말하는데요. 교외 장학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교외 장학금을 조금 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두 곳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드림스폰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우선 한국재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선배 교수님들이 입이 닳도록 국가장학금 신청해라 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인데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제도나 근로장학 혹은 취업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들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이 외에도요, 저희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지원해서 받는 국가장학금, 소득 연계형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 등등등 생각보다 들어가 보시면요, 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런 정보를 놓치잖아요. 내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어,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몰라서 못 받았어 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도록 하시면서 졸업하시기 전에 이 장학재단 사이트, 드림스폰 사이트는 없애지 말아주세요. 좀 더 나아가서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도 외부 장학
장학금을 또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장학금 탭에서 통학로 하단탭 확인해 보시면 학자금 지원 정보 찾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외부 장학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무조건 즐겨찾기 해두세요. 교회 장학금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학금이죠. 두 번째, 기업 장학금인데요. 저도 기업 장학재단에 속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든 생각은 진짜 신청 잘했다. 앉아서 돈 번 기분이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기업 장학금이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면접의 여부 정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나는 이런 장학금 받으면 4년 동안 받을 수 있겠다. 나하고 좀 잘 맞는 조건이네 하는 그런 장학금 제도들이 있을 거거든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어떤 장학금은 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업 장학재단은 짧게 한 학기 정도, 1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년 동안 받을 건지 아니면 2년 동안 받고 또 어떤 장학금으로 갈아탈 건지 이런 플랜들을 조금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짜보셔야 돼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드림스폰 사이트에서 기업 장학금 공고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는 드림스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서 4년 동안 혹은 짧게라도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이라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정말 앉아서 돈 번 기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장학금에서 마지막 파트죠. 지역 인재 장학금이라 그래서 지역별로 또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나 혹은 재학 중인 대학의 지역에서 선발하고 있는 지역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지역에서 지역 인재 선발이라 그래서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지역 인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지원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때 지원해야지 하고 나서 조금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비 서류 같은 것도 챙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번에는 어디 시에서 하는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구비 서류 만들어 가서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다 찾아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장학금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고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 여러분들 한 번만 잘 세팅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정보를 또 뒤늦게 알아서 졸업하기 전까지 그냥 엄마 아빠가 내주는 등록금 혹은 내가 직접 벌어서 낸 등록금 이렇게 등록금을 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건이 안 되거나 또 다른 여건들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돌려봤었을 때 기업에서 이런 장학금도 줬었어?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활동비도 지원해줘?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정말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이 장학금, 저 장학금 다 가면서 대학생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장학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런 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다 싶어서 제가 Q&A 미리 2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지급 혹은 중복수혜가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말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중복수혜 여부조차도요 정말 장학금마다 다 달라요. 제가 받는 장학금은요 중복수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지 기업에서 또다시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활동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은 몇 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장학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뉘어집니다. 운영단체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모든 장학금 제도에서 가구 소득 분위를 보나요? 이것마저도 장학금 공고별로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장학금은요 가구 소득별로 또 나눠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외에 그 성적만 보겠다. 또 어떤 곳은 성적에다가 자기소개서에 여기다 면접까지 보겠다 하는 그런 장학금 제도들도 있거든요. 장학금이 정말 많지만 그 장학금 하나하나 성격이라든지 구비 서류, 지원 조건, 면접의 여부, 봉사 활동의 여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나 이 장학금 받고
쭉쭉 다니면 좋겠다. 혹은 나 1년, 2년까지는 여기 장학금 받고 3년, 4년 뒤에는 이런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짜야지. 이런 플랜이 좀 있어야지 야무지게 장학금을 골라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 다니면서 교내 장학금, 교회 장학금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저 소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알차게 똑똑하게 장학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요 정말 얼마를 아끼는 거예요. 저희는 장학금 벌었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개발이라든지 취미생활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할 거고요. 지갑은 더 뿌듯할 겁니다. 똑순이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대학 입학 전이잖아요. 하나둘씩 합격 소식을 좀 듣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요 대학 입학 전에 이렇게 장학금 소식 같은 걸 먼저 접하셔서 똑똑하고 야무지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듣고 싶은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